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삼각함수는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탄젠트건 모두 다 주기가 존재했었지. 그래서 그 주기가 엄청 중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사인 함수를 말하라면 y는 sin x, 얘가 가장 간단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구조의 식을 좀 복잡하게 만들면 어디까지 복잡해지냐면요. 사인 앞에 숫자 하나 붙이고요. x 자리에 a 썼으니까 bx 플러스 c 쓰시고요. 요 뒤에 d까지 붙인 요 정도 구조가 가장 간단한 함수에서 가장 복잡한 사인이 하나가 등장하는 가장 복잡한 함수는 요 정도 구조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값, 최소값이건 주기건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되겠지? 그 중에서 주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봐요. 321의 사인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23파이 플러스 5분의 7파이는 사실은 딱 요 구조인 거예요. 그죠? 복잡해봤자 사인 앞에 숫자 하나 하고 요 x 자리에 bx 플러스 c 붙이고 뒤에 플러스 몇 하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주기는요. 다른 것 다 볼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얘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자리에 x의 1차항만을 원래 주기와 같다고 놓고 x를 구한 값이 바로 주기가 된다. x의 값이 음수가 나온다면 그 결과의 값에 절대값을 붙여서 주기를 항상 무슨 수? 양수가 나오도록 해버리면 된다예요.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자,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 없고 우리는 x의 1차항인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얘만 주기와 관여해요. 맞습니까? 얘만 주기에 관여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돼? 2분의 1 x는 사인의 원래 주기 몇이었습니까? 사인의 원래 주기. 얘의 원래 주기 몇이었어? 2파이.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 탄젠트의 원래 주기 파이였습니다. 그 원래 주기 2파이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x를 구하는 거예요. x 몇 나와요? 4파이. 맞습니까? 요것이 바로 주기가 된다. 예요. 엄청 쉽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봤어. 각의 x의 1차항. 어머, 얘네 마이너스 2x예요. 그런데 음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므로 마이너스가 나왔을 땐 이렇게 절대값 붙여주는 센스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원래 주기는 몇입니까? 2파이. 그러므로 x값 구하면 x 몇 나옵니까? 파이 나오겠지. 오, 얘의 주기는 파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번은 여러분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그래프의 주기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 뭐 나왔습니까? 3분의 파이 나오죠. 왜? 각의 x의 1차항 요 부분만을 탄젠트의 원래 주기인 파이와 같다라고 놓는데 어머, 음수 나오면 선생님이 절대값 붙여서 양수화 시키랬지. 그러므로 x 구하면 3분의 파이 요것이 바로 주기가 된다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있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자, 아래 있는 개념의 제목은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삼각함수의 주기.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삼각함수의 주기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여러분한테 예전에 절대값 기호가 붙었을 때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이 있다. 특히 네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이 경우엔 그래프를 굉장히 빨리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복습 빠르게 한번 해볼까? 아니야,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나와요. 복습해보고 가자. 8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복습하고 갑시다. 예. 이게 8페이지인가? 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보도록 하겠다요. 자, 우선 봤더니, 우변 전체에 절대값 붙었네.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봤는데, x에 관한 식이 막 나와 있는데, 여기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의 식을 만날 때 우리는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경우라고 부릅니다. 지금 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얘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y도 항상 0 이상인 값이 나옵니다. 즉, x축 밑에 그래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라고 가르쳤어요. 적어 놓으십시오. 그린 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자, 요거 제목 읽고 풀이 방법 읽고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한 번 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은 경우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y는 sin x의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네?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자,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x축 밑으로 내려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꺾어 올려야 되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리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너희들이 그릴 수 있겠네? 그려보기 바란다. 그리셨습니까? 네. 자, 칠판에 선생님이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림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두 번째 개념은 자, 식을 보니까 이 식 뭐야? 어디에만?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어디에만?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어디에만?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적인 함수의 예로 얘기하자면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x에만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구조의 식을 우리는 전부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도 똑같아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는. 오, 절대값 없다고 보고 그냥 y는 fx 그리라고요? 예, 이렇게 그리죠. 생각해야지. 자,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오는 x의 범위는 x는 0 이상이죠? 예, x는 0 이상인 부분만 그림에서 남기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얘만 살아남긴 후에 얘를 뭐 한다? y축 대칭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분류 없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봤더니 어머,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절대값 x가 x로 바뀌는 x가 0 이상인 구간만 남겨놓은 후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y축 대칭한다. 그래서 이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겠다. 자, 그려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신 분은 칠판에 있는 그림과 맞춰보세요.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요번에는 그림을 딱 봤더니 식을 우선 봤어요. 식을 봤더니 요거 제목이 뭐야? 시작!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뭐라고?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 뭐라고?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자, 일반화된 식으로 얘를 정리하자면 y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의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얘도 똑같아요.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래프 쭉쭉 그려. 그리고 절대값 y가 그냥 y가 되는 범위는 뭐야? y는 0 이상인 범위의 그림만 남겨두고 나머진 다 지워요. 그리고 이 그려진 그림을 뭔 짓 한다? x축 대칭한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요 첫 번째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y가 0 이상인 부분은 바로 이 윗부분이야. 맞습니까? 윗부분의 그림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뭔 대칭한다? x축 대칭합니다. 결론. y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 이 그래프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비가 내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근데 얘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려보세요. 그리신 분은 칠판 보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집중해야 돼요. 집중.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름 좀 고생 좀 하겠다. 볼펜으로 그려서. 네. 천천히 하세요. 근데 대공부는 미적분은 쉬웠고 확통은 어려웠어요? 네. 확통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아요? 근데 왜 어려웠어요? 아, 그럼 문제가 어려웠어? 순열조합 공식 자유자재로 써요? 못 써요? 그냥 너무 우습게 봤지, 솔직히. 야,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보다 훨씬 어려워. 왜 확률과 통계가 왜 미적분보다 어렵냐면요. 확률과 통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모든 문제가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중복되지 않게 잘 분류하고 중복되지 않게 풀어야 되고 빠짐없이 풀어야 돼요.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어때? 중간에 하다 보면 막 경우의 수가 중복되는 건데 내가 못 보면 틀리는 거고 내가 100만 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 문제에서 빼먹었어. 생각을 못해서. 그럼 오답이에요. 그래서 어려워. 확통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어머님께서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살짝 난감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확률과 통계 3, 4단원이 시험 범위인가? 그러면 1, 2였지. 그럼 3, 4지. 3, 4가 되려면 앞에 순열과 조합, 공식을 자유자재로 써먹어야 돼. 이제 그게 합쳐져가지고 본격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너희가 앞에 1, 2단원에서 시험을 못 봤다는 건 그 단원이 가장 쉬운 파트인데도 못 봤다는 건 순열과 조합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 개념이 안 되는데 그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야 돼. 이제 막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이거 앞에 예비자법 엄청 들어가겠다. 막 선생님 혼자 막 이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도 사실 수업을 안 하면 좋긴 해요. 네. 하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수업을 어지간하면 듣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에 할 일 많아요. 그게 3, 4단원만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 1, 2단원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1, 2단원을 옛날에 수업을 했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와 y가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식을 딱 보니까 오, x, y 모두 절대값 붙었구나 라는 게 식에서 느껴지죠? 자, 얘를 일반화시켜서 표현하면 y는 f의 x라는 식이 있는데 x와 y에 모두 다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우선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냥 슉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얘로 바뀌는 구간이 원래는 뭐야? x는 0 이상, y는 0 이상이지. 근데 x는 0 이상, y는 0 이상인 구간을 까놓고 말하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에요. 그래서 x는 0 이상, y는 0 이상. 우리 바쁜데 0 표시만 아깝잖아? 나는 그냥 1 이렇게 쓸 거야. 무엇을 의미하는 1이다? 1사분면. 1사분면 그래프만 남겨두겠다예요. 그리고 얘는 x는 0 이상, y는 0 이상이니까 x대칭, y대칭 다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쓰기 귀찮아. 그래서 나는 대라고 쓸 거예요. 무슨 대다? 대깔 코마니. 우리 미술 시간에 대깔 코마니 하지? 막 접어가지고선 대칭 그림 만드는 거, 그 대깔 코마니를 1사분면 그래프만 가지고 대깔 코마니 작업을 해서 나온 그래프가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다라고 정리할 거예요. 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 스킬을 모르면 4개로 분류해서 풀어야 돼요.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일 때 x는 0 이상이고 y는 0보다 작을 때 x는 0보다 작고 y는 0 이상일 때 x도 0보다 작고 y는 0보다 작을 때 그래프 4개 그려가지고 합치해야 돼. 미치는 거지. 시간 다 잡아먹고. 자, 봅니다. 어머, x, y 모두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께서 1사분면만 그림을 그리랬어. 그리고 대깔코마니 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번갈아 한 번씩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x축 대칭 끝났지? 얘를 가지고 다시 통째로 y축 대칭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는 여러분이 그려보기 바란다. 네,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시 6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절대값 기호가 붙은 그래프는요, 요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되는 그림입니다.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딱 봤더니 얘 보는 순간 뭐라고 읽어줘야 돼?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 뭐라고요?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 뭐라고요?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예요. 자,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림 그려야 된다 그랬어?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림을 그린 후 얘기해줘. 배웠잖아 방금 전에. 뭐야?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다시 뭐라고? 시작!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한 번 더.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린다. 그래서 얘 그림 그리면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리면 요런 그림이 나와요. 오,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리면 요런 그림이 되는구나. X축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꺾어 올리면 요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고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변 전체 절대값 기호를 붙이면 주기의 변화가 생겨요. 얘는 원래 주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구간의 최소 길이가 주기인데 휙 주기가 짧아졌어요. 주기가 여기에서 몇이 되고 있습니까? 파이가 되고 있어요. 원래 주기 2파이였는데 얘도 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얘는 주기가 어때요? 똑같아요. 맞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또는 코사인은 우변 전체 절대값을 붙이면 절대값 붙이기 전 주기의 2분의 1 절대값 붙이기 전 주기의 2분의 1 절대값 붙이기 전 주기의 2분의 1 하지만 그 밑에는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넘어가자. 시작! 탄젠트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을 붙여도 주기는 변함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주기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조금 더 어렵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전돼서 주기에 관한 문제가 딱 봤더니 여기 뭐예요? 어머, 복잡한 식인데 여기에 이따시만큼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이 플러스 D는 무엇의 의미지? 수학에서 플러스 D가 의미하는 건 평행이동이에요. Y축의 방향으로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플러스 D의 의미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앞에 있는 A가 사실은 의미하는 건 뭔데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런데 내가 앞에다가 사인 앞에다가 1을 붙였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배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최대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2라는 의미예요. 얘네들은 주기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예, 주기에 영향 줘, 안 줘?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안 주지, 그죠? 자, 그리고 이 녀석도 주기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기에 영향을 주는 녀석은 오직 요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복잡한 식의 주기를 구하시오 라고 해도 우리는 y는 sin bx 플러스 c의 주기만 생각하면 됩니다. 죄송해요. 플러스 c도 사실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얘는 x축으로 평행이동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는 결국 sin bx만 보면 돼. 아까랑 똑같이. 그런데 얘는 bx는 bx인데 절대값이 붙어있지. 나름 우변 전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지저분한 게 붙기 전에는 분명 우변 전체였어요. 그래서 이 원래 주기에 몇 분의 몇이 되겠다? 2분의 1이 된다예요. 즉 y는 절대값 sin bx의 주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너희들이 한번 채워보도록 하자. 채워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근데 보자. 얘의 주기지. 얘의 주기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의 주기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네. 절대값 b의 x는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 그러므로 x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왜? b가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니까. 그런데 요 주기의 절반이니까 얘의 주기는 2만 이렇게 붙여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를 풀어볼 텐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fx는 사인이니까 주기함수네, gx도 주기함수네, hx도 주기함수네요. 자, 세 개의 주기함수가 있는데 이 주기함수에 플러스 5를 한 값에 주기함수를 모두 더하고 플러스 5를 한 것에 새로운 주기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밑에 결론이라고 개념이 있죠. 그 개념 채우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함수들의 합의 주기는 주기들의 최소 공배수 L, 대문자 L입니다. 주기함수들의 합의 주기는 주기들의 최소 공배수 L. 답 내보세요. 각각의 세 개의 함수의 주기 구해서 최소 공배수 구하시면 됩니다. 답 내신 분, 답은 새로운 함수의 주기는 12예요. 12예요. 자, 답 나온 사람 뭐 나왔어? 답! 안 나왔어? 아이씨, 야, 우리 지금까지 주기 하나를 배웠는데 주기 구했을 테고 최소 공배수 초등학교 때 구했을 테고 뭐가 문제입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산해도 돼요. 자, fx는 사인 3분의 x지. 이 녀석의 주기 구하면 3분의 x는 2파이. x 구하면 몇 나옵니까? 6파이. 어머, 얘는 주기가 6파이구나. 이렇게 암산으로도 돼. 그치? 자, 여기에서는요, 주기 구하려면 이 x는 2파이. 그러므로 x는 파이. 얘는 주기가 파이구나.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는 4분의 x는 파이. 그러므로 x는 4파이라고 그냥 이렇게 째려봐도 주기가 척척척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얘는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그냥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우리는 요 세 녀석의 주기의 최소 공배수만 구하면 전체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봅니다. 6파이, 파이, 4파이. 우선 공통인수 누가 보입니까? 파이가 보이지. 파이는 3.14라는 숫자에 불과해. 숫자 맞습니까? 자, 그래서 6, 1, 4 나왔어요. 자, 6, 1, 4 여기에서 4하고 6은 서로 소가 아니지?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몇입니까? 2, 3, 1, 2예요. 여기에 나오는 1, 2, 3은 모두 서로 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합니다. 최소 공배수 구하면 여기에 보이는 얘를 모두 다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답, 주기는 몇이 되겠다? 12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 숫자입니다. 됐지? 자, 여기서 질문.
최대 공약수 몇입니까? 요식에서의 최대 공약수는? 의견이 나눠졌네. 자, 파이라는 의견이 있고 2파이라는